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5차 인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주차장 지원 확대와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시설관리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점토 통합 운영 등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확대,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 지원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몰 사업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날 공실이 많은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국어촌어학공단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과 가족 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인천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는 강화군과 웅진군으로 22가구, 학생 37명이 전학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은 어촌어학공단과 협력해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과 협력해 농어촌 유학도시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기 체감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도로 점용료 감면과 관내 소상공인 홍보까지 다양한 경기 부흥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TF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편익 지원 방안,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24일 개최합니다.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석을 개선하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광역 정비 사업입니다. 또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은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종상향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역세권 주변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공모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까지 선정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웹툰 융합센터에서 문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웹툰 클러스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천 문화산업 유관기관 통합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천시를 비롯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사업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천시에서 출자한 콘텐츠 투자조합 운용사인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가 투자조합 운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천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스튜디오 애니멀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또 이달 말 부천 문화 콘텐츠 성장 지원 플랫폼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데모데이에 참여할 문화 콘텐츠 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직 기자를 때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전직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인천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기자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전 의원에게 머리를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A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A 전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13차례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외에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자칠판 납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 의원 2명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와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시의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 소각장 마련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부천과 인접한 인천 지역을 살펴봅니다. 최근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공개했는데요. 1순위가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인접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소각장이 필요한 계양에서는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만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존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부천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하루 300톤 규모인 소각 용량은 하루 5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한 1순위 부지도 바로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위치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미 자원순환센터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던 계양구 주민들은 소각 용량 증설로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이 또 거기는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집에서 살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양구로 내가 참 이사를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설명회에서도 계양 주민들은 설명회 내내 강한 반발과 함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의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일개 단체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큰 데서 시에서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 추구합니다. 실제 지난해 인천시는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처럼 부평과 계양 지자체장 역시 기초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내놓은 자원순환센터 확대 계획에 부평과 계양이 빠진 상황에서 광역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쓰레기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LO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미래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총 1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올해 제1차 고용심의회를 열고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과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은 인천 지역의 120여 개 일자리 주체와 유관기관을 통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은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 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인천형 특화 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등 5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올해 1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9.1% 달성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고용 안전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최종 세부 계획은 이달 말까지 인천시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일 일산대교, 제3격인 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3격인 서수원 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도는 한강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 중입니다. 도는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